오늘 저희가 나눠볼 이슈는 리플 코인과 관련된 이슈들입니다. 일단 리플 하면 SEC와의 소송을 또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좀 시작을 해보면 좋을까요? 저도 이게 고민이긴 해요. 네, 시작을 어디서부터 할까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먼저 얘기하면 네. 그 리플이 10,000원은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래요? 너무 좋네요. 네, 근데 10만 원은 절대 못 갑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서 리플이 어쨌든 지금 이슈잖아요. 그래서 막 그 가짜 뉴스도 막 나오고 막 이렇다고 하는데, 네. 근데 이제 리플 저한테 막 제가 개인 방송에서도 리플 얘기 많이 하면은 댓글 막 달립니다. 리플 10만 원 언제 가나요? 내가 10만 원 간다고 했나? 라는 생각이 간혹 들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10만 원이 일단 애초에 말이 안 되는데 제가 그거를 머릿속에만 갖고 있다가 오늘 좀 확실하게 계산을 좀 해왔거든요. 그래서 해당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제가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만약에 적절한 잘 익으면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무조건 10만 원 갈 거야라고 안 팔고 가만히 계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안타까워서 오늘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좀 보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제가 리플을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때도 말씀하셨다시피. 네네. 그래서 저 리플도 포트폴리오에 있고, 그리고 리플이 소송에서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왜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래서 오늘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리플이 사실 SEC 소송으로만 많이 이슈가 되는데 어떤 코인인지는 혹시 아세요? 송금형 코인 아닐까요? 네, 송금형 코인, 증권형 토큰 아닐까요? 이거 좀 위험하죠. 그렇죠. 위험한 말은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 이제 해외로 송금이 되고 맞아요. 또 이제 해외에서 해외로 송금이 되고 그럴 수 있는 코인이잖아요. 또 거래소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서 대표님께서도 그때 한번 말씀해 주셨다시피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코인 중 하나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었죠. 네, 그래서 저도 거래소가 송금을 할 때는 거의 리플을 씁니다.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리플을 이 정도만 사실 알고 계시는데 사실 이게 다예요. 네. 그래서 더 있는 줄 알았잖아요. 아니요. 이게 다예요. 네, 근데 저희가 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리플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해왔는데 요거는 이제 그 세부 설명 이거 보시면은 리플 랩스는 여기 스위프트와 유사한 국경 간 결제 시스템, 그다음에 국경 없는 거래 및 결제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잖아요. 해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냥 송금, 결제 이런 걸 특화된 코인이 맞습니다. 맞고 그래서 그게 중요하니까 속도가 빠른 걸로 이제 거기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 리플 랩스랑 리플은 사실 별개거든요. 그러니까 별개인데 리플 랩스가 잘 되는 게 리플한테 호재일까요? 전 어쨌든 호재일 수 있을 것 않을까요?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얼마 전에 그런 기사가 있긴 했어요. 저도 이제 그 기사를 지금 가지고 왔는데 리플이 보고서를 발표를 했어요. 그 리플 랩스가 이제 상장이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매 분기마다 그렇게 보고서를 발표를 하는데 리플 랩스 보고서가 말하기를 2023년 1분기 매입 제외하고 총 리플 판매량이 3억 6천만 달러에서 전분기 2억 2천만 달러에 비해서 크게 증가해서 호조가 있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리플 랩스에 한한 그런 말인 것 같고 그러니까 리플은 또 다른 개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는 리플 랩스랑 리플이랑 둘 다 잘 되기가 힘들지 않나? 하나가 더 잘 되면 경쟁할 수 있지 않을까? 리플 랩스가 갑자기 확 올라버리면 리플이 뭔가 송금형 코인으로서 좀 더 못 펼치지 않을까요? 내가 1등자를 지키고 있는데 리플 랩스가 치고 올라가. 그럼 리플 떨어지고 리플 랩스. 하지만 10,000원 간다고 하셨으니까. 근데 이제 코인이랑 회사랑은 약간 별개이긴 해요. 사실 말하면. 해서 리플 랩스 같은 경우에는 리플의 기술을 활용해서 다른 기업들이랑 협업. 해서 해당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송금 시스템을 구축한다던가 할 수 있고, 근데 구축하는 와중에 리플을 쓸 수도 있죠 또. 네, 그러면 또 호재가 되는 거고 이런 식인 건데 원래는 별개가 돼야 맞지만, 근데 솔직히 생각을 해보면 그 위믹스 상폐됐을 때 위메이드 떨어졌잖아요. 근데 그것도 별개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그 요런 걸 생각해봤을 때는 어쨌든 리플 랩스가 잘 돼야지만 리플이 좀 잘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합니다. 맞아요. 위믹스가 올랐을 때 위메이드 그룹주 전체적으로 증시에서 또 오르고 이렇게 서로 좀 경쟁자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서로 좋은 영향을 좀 받으면서 경쟁에서 좀 잘 성장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은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네, 해서 일단 요 아래에 그러면
제가 그걸 계산해 봤어요. 뭐냐면 리플이 10만 원을 가면 네. 쉽게 말하면 80달러가 되면 한 개당. 네. 지금은 와. 0.46달러인데 네. 80달러 10만 원이 되면 그러면 전체 시총이 얼마가 될까? 리플의 전체 시총이 얼마가 될까를 전체 시총이요? 네. 오. 제가 계산을 해왔습니다. 근데 예상치인 거죠, 근데? 그러니까 10만 원을 갖다는 가정하에. 아, 가정하에? 네, 네. 해서 이제 우주를 뚫는 거 아닌가요, 시총이? 그래서 이따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네. 네, 해서 리플이 지금 전부 다 시장이 풀려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전체 물량의 절반 정도만 풀려 있어요. 네. 근데 전체 물량이 전부 다 풀렸다라는 가정하에 보면 여기에 이제 맥스 서플라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네. 이게 전체 공급량이고 지금 현재 공급량은 요거예요. 근데 전체 공급량이 요거라고 가정하고 하나의 가격이 80달러라는 가정하에 네. 요 시총이 요만큼이 되는데 이게 얼마인지는 사실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공 3개짜리가 하나, 둘, 셋, 4개, 뒤에 8. 요 정도만 네.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게 달러예요, 기준이. 네. 네.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비트코인이 지금 몇 천만 원인데 리플 하나에 1,000만 원 못 가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그런 분들은 투자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시총의 개념을 몰라서 그래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리플의 개수가 비트코인의 개수보다 풀리는 게 훨씬 많은데 어떻게 가격이 똑같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맞아요. 결국에는 회사들끼리도 주식도 비교하면 시총으로 비교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시총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이거를 과연 뭐랑 비교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랑 비교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냐면 이게 S&P 500에서 네. 요 파이낸셜 요 카테고리를 네, 가져온 네. 거예요. 네. 해서 이 중에 그나마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네. 요 크레딧 서비스 요 파트랑 네. 이게 이제 비자, 마스터카드, 네. 페이팔 요런 거예요. 네, 해서 이제 결제 네. 쓰는 네. 애들. 그다음에 여기에 뱅크, 은행들. 해서 요만큼. 그래서 얘가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웨스파고, 시티그룹 얘네들이거든요. 네. 얘네 전체 합친 시총이랑 비교하면 어떨까? 라고 은행이랑 송금 쪽. 네, 그래서 왜냐면 리플의 직접적인 경쟁이라고 하면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왜냐면 은행도 예금을 하고 이자를 받고 하니까 네, 네. 직접적인 경쟁이라고 하면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얘네 시총이랑 비교를 한번 해보면 실질적으로 리플 안에 10만 원 가는 게 말이 될지 안 될지를 좀 따져볼 수 있지 않을까. 사실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얘네 시총이 합친 게 이제 리플 시총보다는 어쨌든 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쵸?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네, 네. 일단 커야 들어볼게요. 맞는 거 이론상. 네, 저는 얘네가 더 커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얘네가. 네, 왜냐면 요거를 네. 뭐 이따가 시간이 남으면 조금 다루기로 하고 왜냐면 어쨌든 그 비트코인도 경쟁이 금이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저는 비트코인의 금 시총이 한 절반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해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가격을 좀 예측하기도 하는데 네. 요거는 이따가 시간이 남으면 잠깐 보는 걸로 하고 네. 해서 제가 요거를 계산을 해봤어요. 각각의 시총을 아까 저 말씀하신 대로 여기 S&P 500에서 요 파이낸셜에서 이제 크레딧 서비스 해가지고 네. 비자, 마스터카드 얘네들의 시총이 여기 있거든요. 요 시총이랑 그 다음에 요 아래 있는 여기 뱅크 은행들의 시총을 전부 다 합쳐서? 더해 갖고 왔어요. 네. 더해 갖고 오니까 네. 요만큼인데 이제 보면은 따로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요거 198이니까 얘를 2하고 00이라 봐도 될 것 같거든요. 네. 해서 000짜리가 하나, 둘, 셋, 4개 있고 네. 여기 앞에가 2예요. 그러면 아까 전에 리플이랑 비교해 볼 수 있겠죠. 보면은 지금 시총 전체 합친 것보다 네. 리플이 10만 원을 가면 4배예요. 아까 전에 요 그 S&P 500에서 관련된 분야를 다 시총을 합친 것보다 네. 리플의 시총이 4배가 돼요. 네. 말이 안 돼. 그러니까 10만 원이 말이 안 네. 된다고 계속 주장하는. 네네네. 그래서 이게 물론 뭐 요 회사를 다 합친 것보다 리플이 더 많이 커질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하실 수도 있긴 하겠는데 근데 이제 지금은 사실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게 아니에요. 리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시장의 파이를 가져오는 거라서 그쵸. 애초에 요 파이가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요 파이의 4배가 만큼 성장할 수 있다? 이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요런 식으로 4배가 되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보는 거고 근데 만원은 또 가능한 게 왜 그러냐면 네. 네. 그러면 어쨌든 여기 하나가 지워지고 얘가 8로 바뀌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요 전체 시총의 한 40% 정도 돼요. 그 정도는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10년 안에 10만 원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럼 10,000원은 몇 년 안에로 예상해요? 10,000원은 다음번 불장에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막 10만 원을 가면 어떡할 것이냐라고 하면은 10만 원 가면 기쁘게 팔면 되죠. 너무 좋죠. 네. 올라가면 좋죠. 근데 이제 10만 원이라는 건 어쨌든 그 거품이 너무 많이 껴있는 상태인 건 분명한 거예요. 이걸 봤을 때는. 그래서 10만 원 오면 무조건 이 아래로 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팔아야 되는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시고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막 저주를 퍼부는 게 아닙니다. 리플 떨어진다, 무조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좀 적절한 가격이 오면 팔자. 팔아야 내 돈이잖아요. 그만 갖고 있자. 네네. 그러니까 팔아야 내 돈이니까. 그러니까 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어쨌든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지금 리플 10만 원 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어그로가 제 개인적으로 너무 어그로성이 심하다고 생각해서 그 진짜 정보를 주려는 목적보다는 일단 조회수나 뭐 이런 관심을 제가 대신 말씀드렸으니까 괜찮아요. 아, 네. 그 이게 그러니까 그 저는 이제 그 돈을 벌고 싶으면 목적이 돈을 버는 거면 그런 거는 이제 걸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목적이 돈을 버. 그러니까 나는 마음의 안식을 얻고 좀 희망을 좀 갖고 싶어. 그리고 정신 승리를 하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보셔도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나는 돈을 버는 게 목적이야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이런 거를 상식적으로 이게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좀 판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리플 토큰 아까 지금 비트코인에 대비해서 한 절반 정도가 지금 풀려 있는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전체 중에서. 근데 지금 리플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본인이 주조를 가능할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소송 중이라? 그러니까 채굴을 하는 코인이 아니고요, 리플은. 네네. 이미 채굴 해놓고 그 락업을 푸는. 그렇죠. 락업 네네네. 해제를 좀 하는 걸로. 그래서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맞아요. 절반량이 지금 나와 있다? 근데 그럼 리플이 물량을 풀 시기는 언제인가요? 매달 풀고 있어요, 지금. 조금씩 풀고 있어요. 네네네. 그러면 매달 조금씩 풀어서 지금 가지고 있는 물량만큼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푼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게 백서에 나와 있어요. 매달 얼만큼 락업을 해제한다. 네. 의 관점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채굴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SEC도 리플을 증권에 가깝게 보는 거예요. 이미 발행을 해놨으니까. 네.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뭐 그렇게 할 수 그럼 있겠구나. 그게 POS 그런 지분 증명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지분 증명이 원래는 지분 증명이랑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채굴을 계속 해나가는 게 아니고 이미 끝났어. 이미 그중에서 해놨어. 이제 조금씩 이제 네네네. 푼다 이런 네네. 개념인 그래서 것 같아요. 다른 블록체인과는 다르게 넌 더 증권 같아 해서 SEC가 이제 공격을 하는 면도 있어요. 그럼 또 리플 이야기하면 소송 또 빼놓을 수가 없으니까 또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지영 앵커가 정리해 볼까요, 그러면? SEC 같은 경우는 리플이랑 계속 소송을 하고 있는데 이제 뭐 SEC 측은 너네 이제 증권이다 이렇게 또 의견을 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리플은 아니다 이렇게 계속 반대 의견을 하고 있는데 원래 다른 그런 코인들에게도 SEC가 규제를 했었어요. 근데 다른 코인들은 뭐 이제 합의를 보거나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리플은 계속해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뭐 리플이 승리할 것이다, 승소할 것이다 이런 의견도 되게 많고 되게 응원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소송이 굉장히 중요한 게 어떻게 이 결과가 나느냐에 따라서 다른 알트코인들이나 그런 것들의 그 흐름이 좀 결정적일 것 같아요. 그쵸? 어떻게 생각해요, 정원 앵커는? 봤을 때 게리 겐슬러가 한 입으로 두말하는 걸 봤거든요. 아, 제가 네. 다들 보셨는지 그렇죠. 모르겠어요. 게리 영상이 겐슬러가 있었죠. 2018년도에 한 대학교에 가서 연설을 했을 때 뭐 리플도 포함해가지고 여러 개 코인이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자기 입으로 말했던 영상이 있었는데 사실 SEC 위원장이 되면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의견을 계속 바꾸면서 리플을 쪼이고 있거든요. 사실 리플만 쪼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만약에 SEC가 승소를 하게 된다면 리플이 물론 타격을 많이 받겠지만 그 이외에 또 알트코인들도 증권형 코인들도 많이 좀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사실 리플이 이기는 걸 아마도 시장에서는 원할 것 같죠. 왜냐하면 암호화폐 전체적으로 옥죄일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게리 겐슬러가 좀 입장을 바꿨는지도 퍼즈님한테 좀 들어보고 싶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리플 쪽이 승소를 해야지 계속해서 또 이 방송을 또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또 리플이 10,000원 가고 너무 멀리 가는 거 아니에요?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냥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네. 2018년 영상은 그 네. 게리 겐슬러가 이제 교수일 대학교 교수일 때 때죠? 맞아요. 맞아요. 블록체인 학과의 교수일 때
얘기했던 거고 저는 그때 그 게리 교수님이랑 지금은 갠슬러랑 다른 인물이 아닌가. 게리와 갠슬러의 싸움이라고 네. 게리와 갠슬러의 싸움이 아닌가라고 와. 생각을 하고 네. 말씀하신 대로 그게 18년도 영상이었고 2020년도에 리플을 고소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게리 갠슬러를 이렇게 나중에 해보고 싶어요. 또 맞아요. CFTC 얘기했었죠. 위원장으로 한번 보내보면 또 뭐라고 얘기할까? 또 게리와 갠슬러의 싸움이 될까? 네, 이런 근데 게 그때는 좀 한 번 더 붙어야 되는 거 아니야? 게리와 갠슬러의 누군가의 싸움으로 세 명이 붙어야 되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게리 교수님이 다시 오신 거죠. 아, 다시 오시는 거예요? 다시 네. 와가지고 다시. 컴백으로 네. 자아가 두 개 있는 거죠. 네, 그쵸. 바꿔낄 수 있는. 네. 게리의 말은 네. 갠슬러의 말로 반박이 반박할 가능하고 수 있는. 서로의 말로 아. 반박이 가능한. 그래서 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요거 소송에서 리플이 이긴 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에는 SEC의 규제를 받느냐, CFTC의 규제를 받느냐 요게 맞아요. 중요해서 그래요. 그래서 선물로 그러니까 상품으로 규제를 받으면 CFTC의 규제를 받으면은 규제가 적어요. 좀 덜한 네, 분위기인 네, 거죠? 네. 증권은 코인 거래소에서 이제 증권 를 네. 판매할 수 있는 거래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코인 거래소에는 없습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상패를 일단 다 시키고 그죠.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시켜야 되는데 상장해 주겠냐고요. 절대 안. 네, 안 해주죠. 그러면 사람들은 더 힘들게 거래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리플 이겨야 된다고 보는 건데 리플은 사실 지더라도 저는 오를 것 같아요. 아, 와. 지든 이기든 상관없이. 아, 네. 근데 그럴 수 있을 진대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지더라도 일단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부분이 좀 있으니까 어쨌든 처음엔 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으나 네. 나중엔 좀 오를 수도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리플은 그냥 버리면 돼, 미국 시장은 솔직히 말하면. 네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더 큰일 난 거는 다른 알트코인이 훨씬 더 맞아. 큰일 난다고 다 생각해요.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리플은 요것 때문에 못 올랐어요. 네. 이미 이게 반영이 돼 있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는 게 반영돼 있어서 가격이 안 오르고 있는 상태인데 네. 다른 코인들은 그냥 상관없이 막 올랐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러한 리스크가 확 퍼지면서 알트코인들은 제 생각에는 엄청나게 크게 폭락할 가능성이 높고 아. 그리고 이러한 효과들 때문에 비트코인은 폭등할 가능성이 높아요. 와. 왜냐면 비트코인은 이제 절대로 증권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쵸. 네. 네, 해서 안전한, 그러니까 이제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적은 비트코인 폭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비트코인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리플이 됐다. 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차라리 그래야 리플이 졌으면 오르니까. 좋겠다. 네. 네. 근데 저는 어쨌든 이게 하나만 있는 시장은 건전하지 못한 맞아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그쵸. 어쨌든 리플이 이겨서 좀 요 건전한 프로젝트 좀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금이랑 비트코인 시총도 한번 비교해드리면 재밌을 것 같아서 네, 좋아요.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네. 금이랑 비트코인이랑 비슷하다라고 하면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일단 금은 안전자산으로 취급을 받잖아요. 네. 안전자산에 제가 정의를 물어보면 당황하시려나요? 안전자산 정의요? 뭐 증권이나 코인 같은 경우에는 진짜 순식간에 재가 되어 사라질 수도 있고 통장에서 없어질 수도 있는 돈이 될 수 있지만 금은 어쨌든 실제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누가 빼앗아가지 않는 이상은 사실 제가 가지고만 있으면 손해볼 수는 없기 때문에 안전자산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리고 전 네. 세계적으로도 이제 그렇게 인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금이라는 게 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전 자산으로 또 할 수 있는 거고. 또 저는 이번에 미국에서도 계속 은행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뱅크런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금 쪽으로 수급이 좀 몰립니다. 그리고 해지 수단으로도 비트코인으로 좀 몰리죠. 그런 의미에서 금이랑 비트코인이 좀 같이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의미로 좀 파악이 되네요. 네. 네. 안전자산이라는 정의가 사실 네.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 네. 근데 이제 요거는 무조건 틀렸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안전자산이니까 다른 게 떨어져도 안 떨어질 거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러한 관점은 전혀 아니고 그러니까 위험자산이라고 하는 주식이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위험자산인 주식이랑 반대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코로나 때 보면 다 같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쵸.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아예 위험자산이랑 반대로 가는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한 개념은 아니고 사실 개념은 뭐냐면 정말 내가 위기가 닥쳤을 때 그러니까 주식 이런 게 아니고 갑자기 우리나라 전쟁이 나요. 그러면 내가 뭘로 갖고 있을 물물 것이냐. 교환? 네. 그래서 뭘로 갖고 있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처음으로 생각나는 건 달러겠죠. 그렇죠. 네. 그쵸. 그래서 달러도 안전자산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근데 달러까지 위험해. 달러까지 만약에 미국도 종이니까. 위험해. 라고 하면은
금이죠. 네, 금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달러랑 금이 안전자산 취급을 받는 거고, 그러니까 네. 이제 주식이랑 이런 거 상관없이 내가 정말 위험에 닥쳤을 때 내가 자산을 뭘로 갖고 있을 것이냐. 예를 들어 전쟁이 났을 때. 네네네. 안 그러면 실제로도 지금 이제 자국의 화폐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위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달러랑 금을 사람들이 많이 사요. 그러니까 그 자국의 화폐로 갖고 있지 않고 네. 달러랑 금을 많이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국가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 은행 시스템이 붕괴했을 맞아요. 때 뭘로 갖고 있을 것이냐. 이게 안전자산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해당 부분을 일단은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게 안전자산 왜 안전자산인지 그리고 똑같은 안전자산인데 달러랑 금은 반대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관점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달러까지 망가졌을 때는 금을 손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반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관점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을 이해하는 가정하에 네, 이제 좀 말씀드리면은 그 어쨌든 그 금이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생겼을 때 금을 이제 산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는 금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근본이 제도였죠. 네, 뭐 그렇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적으로 인정해 주는 게 사실 금이었기 때문에 네. 금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지금은 선택지가 하나 더 생긴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인정하고 어디 나라 가서도 현금화가 가능한 게 하나가 더 생겼는데 그게 심지어 금처럼 무겁지도 않고 달러처럼 무겁지도 않고 요만한 하드월렛 안에 들어가는 게 있어. 그게 이제 생긴 게 바로 비트코인인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금의 강력한 경쟁 그리고 그 최근 들어서 달러랑 비트코인은 반대로 가고 그다음 비트코인이랑 금은 같이 가는 요 현상이 두드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시총 요거를 계속 띄워주셨는데 이제 말하면 금 시총이 여기 있는 노란색이 이제 금 시총이고요. 여기 있는 녹색이 있는 요게 비트코인 시총이에요. 그래서 지금 금 시총에 랑 비트코인 시총을 비교하면 한 4% 정도예요. 4% 정도고 저는 그래서 얘가 비트코인이 이제 금 시총의 한 절반 정도까지는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이러한 역할들을 계속 하니까. 근데 저는 100% 따라잡기 힘들 거라 생각하는 게 금은 장신구로서의 역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자산의 역할도 있고 장신구로서의 역할도 있기 때문에 그 장신구로서의 역할을 비트코인이 따라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완벽하게 따라잡는다 보다는 한 절반까지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4%니까 10배 하면 40%잖아요. 제가 이제 다음번 비트코인 불장 때 비트코인의 가격을 예상하는 게 이제 25만 달러에서 30만 달러 정도거든요. 그러면 지금 가격 곱하기 10이에요. 10배예요. 해서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제가 10배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시총의 이 정도까지는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엘리엇 파동에 따른 거 봤을 때는 한 25만 달러에서 30만 달러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다. 라의 관점으로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코인이든 비교하실 때 그러니까 무조건 무지성으로 얼마 간다, 무조건 얼마 간다 이런 거를 믿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잖아요. 한번 생각해보시고 이거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냥 인터넷 몇 번 두드리면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금이랑 비트코인을 비교한 것처럼 그리고 아까 전에 S&P 500에서 이 파이낸셜 요 섹터랑 그 다음에 요 리플이랑 비교해본 것처럼 비교를 좀 한번 해보시고 요 시장 파이가 얼마나 되며 요 시장 파이를 만약에 다 먹을 가능성은 없잖아요. 일부만 먹는다라고 치면은 어디까지는 갈 수 있겠다 정도를 좀 계산을 해보시는 귀찮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아 그래요? 그렇다면 중간에 이 말씀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켜시면 입장 가능하시고요. 블루그램 방에서는 퍼즐의 지표 검색하시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어려운 부분은 혼자 하기가 좀 힘드니까요. 함께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금이랑 아까 비트 시총까지 살펴봤으니까 달러 인덱스도 한번 같이 볼까요? 네. 해서 요거는 혹시나 못 믿으실까 봐 갖고 온 거였는데 믿지만 볼게요. 네. 그래서 이거 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위에가 달러 인덱스, 얘가 비트코인, 얘가 골드예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랑 이제 그 기점을 좀 살펴보면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달러 인덱스가 반등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다시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비교해 보면 이제 금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니까 오르죠. 이거 오르니까 떨어지고 그다음에 떨어지니까 오르고 이런 식이고 비트코인도 변동성이 더 크지만 비슷하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올라간 거잖아요. 물론 떨어졌다 올라갔지만 얘도 떨어졌다가 다시 떨어졌다 올라가 다시 떨어지면 결과적으로 떨어졌고 얘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해서 사실 금처럼 완전히 반대로 가진 않아요. 금처럼
비트코인이 완전히 달러 네. 인덱스랑 반대로 가진 않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큰 추세를 보면은 변동성이 좀 더 클 뿐 비슷하게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코인을 많이 투자하는 입장으로서 네. 요 달러 인덱스에 엄청나게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아니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코인을 투자하면서 갑자기 뭐 달러 인덱스가 왜 달러 인덱스를 왜 얘기하면서 뭐 이제 곧 있으면 FOMC 이제 회의하고 나서 이제 금리 인상 얼마 할지 하잖아요. 네. 그런 것도 사실 유심히 봐야 되는 게 거기에서 파월이 뭐라고 말하느냐에 따라서 달러 인덱스가 유동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쵸. 그래서 금리 인하를 좀 시사를 하거나 안 그러면 완강하게 무조건 금리 인상을 한다거나 이러면 달러 인덱스가 유동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걸 유심히 좀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려우시면 그냥 제가 말씀드리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제 제 네. 방송 정도만 잘 챙겨보셔도 크게 도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방송과 더불어서 더 많은 정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입력하시면 언제든지 입장 가능하시고요. 블루그램 방에서는 퍼즐 지표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좋은 정보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리플 어느 정도까지 좀 오를 수 있을지 지금 현재 위치나 뭐 언제쯤 매도하면 좋을지 뭐 이런 거 좀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해서 차트를 잠깐만 보겠습니다. 네네. 리플 차트를. 그래서 리플 차트가 이제 그 달러 차트랑 원화 차트가 달라요. 네. 네, 다른데 네. 달러 차트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1, 2, 3, 4, 5가 끝난 걸로 보이고 지금 A, B, C가 진행 중인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네, 끝났거나 아니면 진행 중이거나 네, 둘 중에 하나 보이거든요. 그러면 얘를 고점을 다시 돌파하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러면 얘가 1, 2로 다시 엘리어트 파동을 그릴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린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요번 일시적으로나마 네. 한 1.5달러까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1.3달러에서 1.5달러. 그래서 원화 기준으로 한 1,500원? 네. 네, 1,500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제 생각에는 10,000원까지 가려면은 그래도 네, 시간이 좀 네, 걸리겠네요. 한 1년 반? 네, 다음번 불장 다음 한 불장. 저는 이제 다음번 비트코인의 고점이 2025년 상반기로 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그 정도는 돼야지 네, 한 10,000원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때 가서 10,000원 갈지 20,000원 갈지 저 20,000원도 가능하다고 봐요. 하지만 10만 원은 어림도 없다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때 가서 또 가격 한번 짚어드릴 수 있도록 해볼게요. 네, 일단 말씀해주신 거 좀 요약을 하면 달러랑 원화가 지금 서로 다르게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단기적으로 좀 보기보다는 좀 더 긴 사이클로 보면서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10,000원 가능하지만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어느 정도는 걸릴 수도 있다라는 점 말씀해 주셨고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1,500원 선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까지 좀 해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플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함께 알아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